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21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차상위 계층이 뭐지? 라고 사실 좀 처음엔 의아해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용어는 좀 알았었는데 저도 사실 차상위 계층이라는 어떤 용어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게 되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뭐냐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보다 조금은 재산과 소득이 높기도 한 2021년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러한 조건을 말하는데요.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들어가 보니까요. 2021년도입니다. 당해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1인 소득인 경우에는 169만원이 기준액이 됐고요. 부부가 어떤 재산을 소득을 했을 때는 270만 4천원이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각 시군 구청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 가시면 최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소득 기준에 대한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차상위 계층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 가구는 30만원, 부부 가구는 48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3만원 에서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차상위 계층을 신청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조건을 보고 있다는 거 당연히 까다롭게 봐야겠죠. 누구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어떤 이런 급여에 대해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외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속 배관 교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관리에 대한 어떤 금속이라든가 배관류에 대해서 교체 비용을 정부에서 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정 기준을 또 한번 볼까요? LPG 가스, 곰옷으로 사용 중인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다시 교체를 또 해주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이런 또 소외계층,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특히 이제 소외계층은 독거노인이겠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가구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LPG 가스 호수가 연결된 주택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고요. 여기에 퓨즈, 콕 등 안전장치 설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한 23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인 가구부터 최대 6인 이상으로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 87만원에서부터 320만원 이하의 소득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랍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야간 연장 보육료,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도 일반 아동이냐 장애 아동이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또 시간당 지급액이 틀려지고요. 지원 한도도 월 60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12시간 보육료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 그 다음에 휴일 보육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보육료에 따라 가지고
최대 1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것도 세부적인 거는 말씀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들어가서 눌러보면 지금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잘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또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어렵게 사시는데 자녀들 교육급여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여기에 보니까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그리고 교재비용과 부교재비용 등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혜택이고 특히 이제 요즘에 청소년 자녀들도 부모뿐만 아니고 휴대폰들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가계 통신비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에 대한 어떤 감면을 해주고 근로기회를 제공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PC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방과 후 보육료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큰 혜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재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라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나 보증금 그리고 땅과 같은 자산을 부동산이죠. 비롯해서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가축, 종묘, 임목 또는 분양권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통장 내역과 현금, 예금 또는 적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이 재산 기준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이런 소득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 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 항목들을 검토하고 선정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1년 차상위 계층 조건 추가적으로 대도시인 경우에는 6,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중소도시에는 4,200만 원, 농어촌일 경우에는 3,500만 원이고 그다음 자동차인 경우에는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혹은 500만 원 미만으로 또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게 전체 재산액이죠.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인 경우에는 3,500만 원, 자동차인 경우에 2,000cc 미만, 10년 이상 혹은 5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할 때 가족관계 증명 서류나 금융서류 말씀드렸던 재산 관련된 모든 금융서류 요거를 하시고 통장 거래 내역하고 신분증 그리고 집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해당 담당 주무관과 미팅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좀 극히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복지로를 한번 치시고 그 복지로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또 추진하는 인천 시민을 위한 어떤 이런 혜택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22가지의 시민 행복 정책을 이렇게 밝혀놨는데 이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아이사랑 플래너를 운영을 하고 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9개소인데 53개소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 아이사랑 꿈터 확대를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21개소에서 36개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발달 장애인 자산 형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장차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성을 좀 도모해 주겠다고 하네요. 다음은 청소년,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인천 재직 청년 드림 포인트를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인천형 여성 친화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해서 채용 장려금, 환경 개선비,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혜택을 더 받으시면서 여성 고용을 좀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결혼 이민자 일자리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업훈련교육 11개 과정을 279명에서 9개소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도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요.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또 고독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현재 총 1000가구의 스마트 플러그 시범 설치를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비를 1,547억 원 투자해서 노인 일자리 약 43,300개를 제공을 하겠다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22대 시민행복정책을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혹시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천시 못지않게 더 좋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 받으시는 게 똑똑하신 거죠.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차상위 계층 내용,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시민행복정책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